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강사 주현주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파트 7 20분 단축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파트 7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기 위해서 파트 7 시간이 부족해요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파트 7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학생들한테 영광에 오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 들어오는 답변은 이겁니다. 단어 열심히 외워주셨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셔서 시간제선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하셨다 하시는데 좋습니다. 뭐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시험에서 문제를 풀도록 연습하는 것과 시간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채 여러분이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해봤자 어차피 제자리입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100m 달리기를 100m를 뭐 16초에 뛰었다. 그런데 이걸 한 20번 정도 달려보고 났더니 갑자기 16초가 13초가 되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스타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육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비로소 1초가 줄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파트 7도 그냥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절대 시간이 줄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시간이 주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아시고 그걸 연습하셔야 시간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파트 7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아주 작은 습관부터 그렇죠? 근본적인 비법들을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문제 유형마다 여러분이 적용시켜야 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트 7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지문, 문제, 선택지를 읽는 순서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제가 현강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 대부분 문제를 이렇게 푸세요. 어떻게 푸시냐?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들을 이제 정확하게 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으시고 답을 고르세요. 어떤 학생분들은 심지어 문제를 읽으시면서 선택지까지 같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답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옳지 못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LC 때 풀던 방법이 여러분한테 그 체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LC는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다 읽어보시는 게 맞아요. 그쵸? 왜냐? 음성이 듣고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음성을 못 들었다고 다시 볼게요, 다시 들어볼게요 했을 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줘야 될지. 그러려면 문제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RC는 그렇지 않아요. RC는 지문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가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읽어놓을 필요가 없고요. 문제를 미리 읽어놓으면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막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네 문제를 다 읽고 지문을 다 읽었어요. 다시 168번 답을 고를 때 168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아주 운 좋게 168번 정도는 기억했다고 치더라도 169번, 170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지문을 다 읽고 난 상태에서 기억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읽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주 사소한 습관 같지만 파트 7이 54문제예요. 54번을 다시 읽으시는 거죠. 1초씩만 잡아도 54초고요. 분명히 1초보다 더 걸릴 테니 약 2문제 정도를 더 풀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이런 작은 사소한 습관에서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자, 문제를 먼저 읽어요. 문제를 먼저.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실 때도 지문을 다 읽으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순서대로 출제가 돼요. 여러분이 출제자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여기서 1, 2, 3, 4가 다 나오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지문을 골고루 다 읽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골고루 문제를 내려다 보니 문제가 각 지문당 하나 내지는 2개 정도가 나오고 순서대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충 168번 문제 여기, 169번 문제 여기, 뭐 170번 여기, 71번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나눠서 168번과 9번이 여기 안에서 170번, 71번이 이 안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유출을 하시고 168번을 읽어주시고 문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주시고 답이 나오면 선택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다음 문제 읽고 그 다음 지문 읽어주시고 선택해서 답 고르시고 그 다음 문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문 읽고 선택해서 답 고르고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어 읽으셔야 여러분이 제대로 문제를 푸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선택지도 마찬가지로 먼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선택지를 자꾸 먼저 읽어주시는데 선택지 읽어봤자 어차피 똑같아요. 지문 읽고 나면 선택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잊어버리세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선택지 같이 읽지 마시고 문제만 먼저 읽어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지문 읽어주시고 선택지 읽어주시고 답 고르신다는 거. 오케이? 이게 굉장히 사소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습관 같지만 자 선택지가 4개예요. 54문제 곱하기 4개 하면 200개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된다고요. 지문 하나를 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소한 습관이지만 반드시 바꿔주셔야 할 습관입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틀린 문제를 버려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제가 파트 7이 147번부터 시작하죠. 200번까지가 파트 7인데 걔네들을 파트를 4개로 나누어서 섹션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거기에서 165번 때까지 그러니까 꼭 165번까지가 아니라 165번이 속해 있는 지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165번이 속해 있는 게 167번까지였네요. 그럼 167번 지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65번이 속해 있는 지문까지는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문제 하나당 40초를 잡고 대략 13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을 많이 잘 지켜서 끝내주세요. 문제가 쉽고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또 골라 읽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파트 7 강의에서 제가 문제 보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 강의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어떤 게 골라 읽는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은 13분 안에 끝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세 세트는 문제 하나당 1분 정도가 걸릴 건데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보면은 이걸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틀릴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다 풀고 오신다면 순서가 그닥 중요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20문제 정도를 못 풀고 오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뒤에, 그러니까 어차피 틀릴 문제를 못 풀고 오셔야 그나마 푼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고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뭘 보실 거냐? 이 세 개의 지문 중에서 어디가, 세 세션 중에서 어디가 가장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현강에서 질문을 드리면 삼중 지문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삼중 지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지문이 3개니까 읽을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읽을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양은 비슷하다는 거죠. 자, 단일 지문과 이중 지문은 텍스트의 양이 같고요. 삼중 지문은 약간 많은데 많아봤자 7줄 정도가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얘는 페이퍼 베이스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러 가면 이렇게 생긴 시험지를 받을 거예요. 반으로 접을 수 있죠. 거기에서 자, 우리 여기 아까 있었던 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지문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럼 이중 지문은 어떨 거냐? 이중 지문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요 두 섹션은 문제의 텍스트의 양이 어떻다? 동일하다. 어차피 요 반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해 가세요? 자, 삼중 지문 갈게요. 삼중 지문은 그럼 어떨 거냐? 삼중 지문은 약간 옆으로 지문이 삐져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읽으실 필요 없고 이 부분 정도를 읽어주실 건데 이게 많아야 7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인사 빼고 못 빼고 하면 내용은 몇 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운가를 결정하는 건 텍스트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왜? 양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읽어야 될 부분은 어차피 비슷해요. 그러면 뭐가 난이도를 결정할 거냐? 지문의 난이도가 이 지문이 어렵고 쉽고를 결정할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이 다시 봐주셔야 될 게 뭐냐?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읽어야 될 양은 똑같았는데, 얘는 지금 무슨 글이 들어갈 거냐? 기사 글이 들어갈 거고요. 이중 지문은 이메일과 표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기사 글을 읽는 게 똑같은 양이라면 기사를 읽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이메일과 표를 읽는 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뭐 표는 읽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사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4개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얘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얘 문제 푸실 때 보면은 문제 하나당 1분 안에 잡아야 돼서 10문항이면 10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토리니 학생들은 여기 20분도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20분 걸려서 푸셔서 맞았으면 좋은데 또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오답률이 또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장 나중에 풀 거예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기존에 우리랑 이제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과 경쟁을 할 건데 이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 기존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셨냐? 165번 때까지는 사실 다 잘 맞춥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매끄럽게 잘 푸셨고 175번 때까지가 기사글인데 얘는 열심히 시간을 할애하셨으나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오시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165번까지밖에 못 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주어지면 풀 수 있는 쉬운 지문들을 먼저 풀자고요. 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먼저 풀어주시면 설사 시간이 없어서 여기를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풀어도 찍어도 정답률이 비슷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닥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 하셨어요? 그쵸? 되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것을 나중에 풀 거라는 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 먼저 풀어주시고 요 섹션 이중지문, 삼중지문 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일지문 기사글을 풀어오실 거고요. 이중지문, 삼중지문 중에서도 어떤 이중지문은 쉽고 어떤 이중지문은 어렵고 뭐 이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이제 수업에서 제가 연계문제 설명하면서 이걸 가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립니다. 그거 보시고 그대로 여러분 추려가지고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파트 7 강의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자, 파트 7에는 지문 전체를 읽어야 되는 문제와 정답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파트 7의 문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의 문제가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니, purpose가 뭐니, mainly discuss 하는 게 뭐니, 뭐에 대해서 announce 하고 있니, 어디에 가면 이 글을 볼 수 있니, 되게 여러 가지 각도로 물어봅니다. 문제의 종류는 많으나 그걸 다 추리고 나면 걔가 무슨 문제다? 주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형은 종류는 많으나 유형은 8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답정 문제,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문제가 7가지 유형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니까 그냥 무조건 지문을 다 읽고 푸시는데 사실 이걸 알고 계신다면 8가지 유형 중에 7가지 유형은 이 문제는 여기에 답이 나오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골라 읽고 오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지문 전체를 다 빠삭하게 읽어줘야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가지 유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시간이 5분이 남았어요. 뭐 1분당 한 문제를 푼다고 하죠. 시간은 5분이 남았는데 문항수는 10문항이 남았네요. 그럼 여기서 정직하게 1분당 한 문항을 풀어서 5문제를 맞추고 5문제를 버리고 올 것이냐, 아니면 답이 정해져 있는 유형들만 골라서 7개를 맞추고 3개를 못 풀고 올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될지를 결정해 주는 게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거와 더불어 골라있는 유형들은 여기만 보면 되고 저기만 보면 되고 그 전략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 시간이 준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읽고 문제를 푸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토익 그 시험 RC 시험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맞고요. 사실 네이티브들도 시험 유형이 뭔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말해주지 않고 문제를 푸세요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헉헉대는 시험인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충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이건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한 가지를 좀 보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플라이어에 뭐가 언급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언급되고 언급되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는 지문 전체고 어떤 문제는 세부사항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메모가 뭐라고 말하니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까지만 물어봤으면 사실 지문 전체 문제입니다. 플라이어에 뭐가 언급됐니? 라고 똑같은 유형이니까요. 그런데 얘가 키단어예요. 각 달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니?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문제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매 달의 마지막 날을 키단으로 잡으셔서 그 자리 주변을 가셔서 거기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제가 문제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얘가 무슨 유형인지를 설명하고 여기서 봐줘야 되는 키단어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같은 세부사항 문제 중에서 키단어 찾기를 했지만 사실 문제 종류에 따라서 또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하는 강의가 뭐냐?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면 20분 단축 파트 7 전략이라는 사이다 독해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을 같이 수강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이걸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셔야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파트 7 시간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문제 연습하실 땐 여러분의 습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문제를 푸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강의에서 함께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